AI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어떤 기후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발끈한다는 거는 사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들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구글링을 해봤어요. 내 생각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죠. AI를 개발하는 사람. 개발하는 사람은 없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AI를 도구로 굉장히 잘 활용하는 사람. 그리고 고유의 영역이라고 하죠. 공감, 고도의 창의성, 육체적 숙련도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저는 제가 공감하는 것들이 있고 여기서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글링을 먼저 해본 겁니다. 일단은 AI를 만드는 기술직, 이거는 사실 AI를 모델링하고 만드는, 러닝을 시키는 그런 엔지니어들 절대적으로 살아남을 것 같죠. 왜냐면 AI는 계속 발전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의 힘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AI가 AI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때까지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유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AI 관련해서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제어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AI가 지배한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안 해봤거든요. 어쨌든 사람이 제일 기본일 거고 사람이 가장 상위에 있을 텐데, 이 AI가 어떤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떤 경계를 지키도록 하는 사람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AI로 로봇 노동자를 대체한다고 했을 때도요, 그것을 수리하거나 메인터넌스라고 그러죠.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그 로봇이 고장나면은 그 로봇을 고칠 수는 있겠지만은 또 그 로봇이 고장나면은 또 로봇이 고쳐야 되고, 뭔가 중첩되는 환경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사람의 판단이나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 그 지난 시간하고 비슷한 얘기지만은 슈퍼바이저급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수리하고 나사 쪼이고 이런 사람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단순 반복 작업하는 사람들은. 융합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 엔지니어. 글쎄요, 저는 AI에게 적절한 명령어를 입력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어내는 전문가라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AI가 다 해줄 것 같아요. 지금도 어느 정도 내가 대충 쓰면은 AI가 AI 툴에 맞게끔 굉장히 최적화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 컨텐츠 마케터나 영상 디자이너, 기획을 한다든지요, 그거를 어떤 컨펌을 한다든지, 그리고 최종적인 마무리를 한다든지 마감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무조건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는 영역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영역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의료 종사자인데, 의료 종사자들은 아마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공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뭔가 치료를 받던지 정신적인 치료를 받던지 수술을 받던지 하더라도요, 공감되는 부분들, 나를 공감해주고 나에게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크거든요. 환자분들한테는. 그게 로봇이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한 영역에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단이나 전문적인 진단이나 어떤 외과적인 수술들 있잖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로봇이 대체를 할 것 같거든요. AI가 진단을 한다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하겠지만은 사람이 눈보다 정확할 거니까. 근데 최종 판단하고 이거를 환자가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지금 병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든지 이런 감정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료 종사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융합 컨설턴트 기획자, 이거는 만들어낸 말이죠. AI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게 극소수잖아요.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살아남는다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직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껴두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찬반의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고급 서비스업, 상담, 사회복지 이런 것들은 물론 사람이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 고아원 이런 데 가는데 로봇이 가면 고아원은 좋아하겠죠. 하지만 인간적인 교류, 감정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경험을 내가 이해하고 만져주고, 종교적이든 아니면은 인간적인 그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람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남아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관공, 전기기술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적어놨잖아요. AI 저항력이 가장 높은 그룹 중 하나라고 돼 있기는 한데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들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경험에서 나온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단순 육체 노동자들은 없어집니다. 뭔가 무거운 거 들고 가고 짐을 옮기고 운송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실제로 그 현장에 가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경우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저는 인간이 위주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언젠가는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은 그 경험치도 물론 뛰어넘을 것 같고 언젠가는 교체가 되겠죠. 이것도 저항력이 굉장히 높을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은 안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제가 사실은 다 없어질 것 같거든요. 사실 다 없어지거나 100명이 필요하면 50명 갖고만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정말로 저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유일무이한 게요. 이거예요. 요리사예요. 요리사. 어떤 창의적인 것도 창의적인 거지만요. 손맛이나 경험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고아였어. 근데 그때 어렸을 때 거기서 먹던 떡국이 너무 맛있었던 거야. 새해 첫날 고아원에서 해주는 어떤 그런 떡국이. 예를 들어서 그 고아원 출신의 누군가가 나중에 커서 내가 요리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메뉴로 내놨는데 누군가 그걸 먹었어. 그랬을 때, 그때 맛과 똑같아.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것과 맛이 똑같아. 엄마의 손맛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로봇은 경험할 수 없는, 인공지능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매개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저는 예술 분야 중에서는 요리사가 유일하게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술가라고 되어 있는데 창의성은 저는 이제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은 모든 영상 디자이너들이 대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 포함해서 대부분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만들어요. 어디서 본 거 같은 걸 만들어요. 어디서 본 거를 가지고 기준점을 세워서 만들어요. 완전한 창의적인 거는 없습니다. 옛날에도 얘기했을 텐데요. 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퍼런스는. 그걸 그대로 보고 베끼면 문제가 되는데 그걸 자기 걸로 융합해서 다시 만들어내는 것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조금 약한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영상 디자인, 특히 디자인 분야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AI로 만든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AI가 베껴서 산출한 산출물을 레퍼런스로 또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술가의 가치가 되게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AI가 만들어낸 어떤 고도의 예술,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AI만의 예술이 비어있는 공간만큼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원히 살아남는 직종은 아닐 것이다. 이것도 비율이 맞춰질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른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2030년까지 사라지지 않을 직업, 레크레이션 테라피스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공감 능력자들, 기계공, 수리공, 시공업자, 이런 거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위기관리 전문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본능, 직감, 감정 이런 걸로 대처를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감각적인 영역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은 AI가 또 대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부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청각훈련, 작업치료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사람과 사람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직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저는 교사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교수는 모르겠어요. 교수는 모르겠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초중고 있잖아요. 그런 교사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는 보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윤리적인 문제들. 뭔가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축소하려고 하고 깔끔하게 투명성 있게 오픈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실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또 감시하고 감독하는 거는 또 AI가 하지 않을까. AI를 다루는 누군가가 그것들을 관리 감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 보고 판사 없어져야 된다 막 그러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거든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냉정함이 필요하거든요.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없어질 거라고도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윤리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안 없어지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되게 냉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상호 보완하면서 어느 정도 인간이 최소한을 막고 나머지는 AI가 대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쭉 내려가면 소방관 있죠. 근데 이거 진짜로 슬픈 얘기긴 한데 소방관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히어로라고 뽑으면은 군인들하고 소방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 소방관도요,
되게 위험한 어떤 공간이라든지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는 어떤 그런 위험한 장소, 위험한 순간들에는 로봇을 투입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로봇 소방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굉장히 숙련되거나 아니면 이들을 뭔가 교육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소방관들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분명 최소한의 인력들 가지고 운영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장담을 못해요. 이건 또 한 2, 3년 지나잖아요. 그럼 또 달라질 겁니다. 지금 어떤 게임에 우리가 휘말려 있는지 모르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영상 쪽이나 디자인 쪽이나 예술 쪽 절대로 AI가 넘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창의적인 부분들, 창조하고 뭔가 크리에이티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절대로 AI가 침범 못할 거야 라고 했지만은 보세요. 결국에는 지금 이 사단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그럴 겁니다. 이거 무조건 없어질 거야. 이거 무조건 안 사라질 거라고 얘기한 건 없어요. 어느 정도 잔존해 있는다는 거죠. 사람과 AI가. 하지만 이 비율이 사람이 20이면은 AI가 80이 될 거다. 지금은 사람이 80이고 AI가 20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AI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어떤 기후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경각심을 주기 위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AI를 잘 다루고 AI를 잘 이해하고 그거를 우리 생활이나 우리 직업이나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쓰임새 있게 만드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AI하고 같이 가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건 없어질 수도 있고 저거는 살아남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너무 발끈하지 마시고요. 발끈한다는 거는 사실 아직 AI를 안 다뤄보셨거나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 같은데 실제로 다뤄보시면은 다릅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충격보다 저는 더 충격적이거든요. 사실은 아이폰이 생태계를 바꿔놓았다면은 AI는 완전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거예요. 앞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바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에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잘 맥락을 이어나가면서 우리가 삶도 영위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